안녕하세요. 세터초 5학년 학생 여러분, 3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원격 수업으로 수학을 시작한 지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자연수의 혼합계산이었고요. 오늘부터는 3단원 규칙과 대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2단원은 3단원이 끝나고 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원격 수업으로 하기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2단원을 공부할 때쯤 됐을 때는 등교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단원 공부를 위해 수학책 31쪽, 수학 익힘책 31쪽, 수학책 50쪽, 51쪽을 펴면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지금 가로 열고 1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는 수학책 내용이 2차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부분을 오늘 하고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책을 보기 전에 수학 익힘책 31쪽부터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31쪽은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수 배열표가 있는데요. 규칙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의 규칙은 어떤 사회 과목에서 말하는 규칙과 수학에서 말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학교 규칙할 때 규칙이죠. 학교 규칙을 잘 지켜야 해, 뭐 이럴 때 규칙이죠. 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법칙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규칙은 지금 이 표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숫자들이, 어떤 수들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수들이. 수 말고 뭐 물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보통 수죠. 그럼 보겠습니다. 100에 지금 120, 140, 160, 180 뭐 이런 식으로 있고 100에서 200, 300 이런 식으로 있네요.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보이나요? 네, 선생님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에서 120은 20만큼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20에서 140도 20만큼 더해준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규칙을 발견한 거죠. 다음, 다른 규칙도 있을까요? 네, 하나의 규칙을 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네, 맞나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또 100이 100만큼 커지니까 네, 400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참, 선생님이 미리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학 내용 동영상부터는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하겠습니다. 그 실수한 내용을 찾아서 과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벤트를 했죠. 선물 이벤트를. 하지만 이번 주에는 그건 이제 선물 이벤트는 끝났고요. 가제입니다. 가제. 선생님이 틀리는 부분을 꼭 찾으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한 군데서 틀립니다. 일부러 틀릴 거예요.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규칙이 하나 정도는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120과 240을 비교하면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120만큼 커진 게 보이나요? 240에서 360은 또 얼마만큼 커진 겁니까? 네, 120만큼 커진 거죠. 360에서 480도
120만큼 커진 겁니다. 네, 그럼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지금 규칙을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규칙을 발견한 걸 지금 적용해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네, 가로는 수가 20씩 커지고 대각선으로는 수가 120씩 커집니다. 세로줄은 어떤가요? 네, 수가 100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학 익힘책 31쪽 3, 4번입니다.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을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학 공부에.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풀고 동영상을 플레이하면서 푼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어려웠다면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첫 번째는 네모가 하나 있습니다. 사각형이. 두 번째는 사각형이 3개가 있네요. 세 번째는 사각형이 5개가 있고 네 번째는 7개인가요? 7개가 있네요. 근데 사각형이 늘어나는 규칙이 어떻습니까? 밑에 2개가 붙고 또 2개가 붙고 또 2개가 붙고 이런 식입니까? 네, 그럼 5번째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각형 도형이 2개씩 늘어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다음입니다. 이번 단원 3단원의 수학 이야기는 학생들이 전자과학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네 반 학생들은 전자과학연구소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어요. 전자과학연구소는 미래 생활에서 적용될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우리 다 함께 전자과학연구소를 구경해 볼까요? 친구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로봇이 움직이도록 코딩을 하고 있어요.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호! 내가 직접 로봇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신나! 사각판 한 개에 바퀴가 2개씩 되도록 짝지어 조립해야 해. 가상현실을 체험해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와, 직접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체험관도 있어요. 직접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5학년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책상 앞에 2명씩 서보세요. 뭐 이런 그림이 있었네요, 아까. 그리고 책상 수와 학생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여학생이 점점점 이거 생각하는 표시죠?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책상 하나당 2명씩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1개일 때는 2명, 2개일 때는 4명, 그럼 책상이 3개일 땐 6명이 되겠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책상이 3개, 학생이 6명이 보이네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관계가 보이나요? 책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학생 수는 2명씩 늘어나는 규칙적인 관계가 있네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책상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뭐가 됩니까? 학생 수가 된다고 할 수도 있나요? 이런 규칙이 있네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각판 한 개에 바퀴 2개씩 짝을 지을게.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사각판인 숫자가 늘어나면 바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각판 한 개에 바퀴가 2개입니다. 그럼 사각판 2개일 땐 바퀴가 몇 개가 될까요? 4개. 사각판 3개일 땐 바퀴가 6개. 규칙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이 그림에서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양을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서로 일정하게 변할까요? 좀 어렵나요? 드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의 개수와 날개의 개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드론 하나당 날개가 4개다. 그러면 드론이 2개이면 날개가 8개가 되겠네요. 지금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맞죠? 네, 이런 규칙이 있네요. 책상 수와 사람 수 사이에는 이런 일정하게 증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판의 수와 바퀴 수 사이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 서로 일정하게 짝을 지을 수 있는 두 양을 우리는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대응. 이 단원의 제목이 규칙과 대응이었어요. 우리 규칙은 이미 압니다. 수가 일정하게 변하는 걸 규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대응은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두 양이 서로 일정하게 뭔가 규칙성을 있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우리는 보통 대응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책상의 수와 사람의 수가 서로 대응하는 거죠.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도 서로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일 때 2개, 2개일 때 4개라는 어떤 규칙인가요? 곱하기 2의 규칙이죠. 사실은 다. 여기 곱하기 2의 규칙입니다. 곱하기 2의 규칙.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4의 규칙이 있는 거죠.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도 일정한 대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서로 대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다음, 수학책 50쪽을 펴도록 합니다. 수학책 50쪽입니다. 두 양 사이의 관계 알아보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1번,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보세요. 입니다. 어떤 게 대응할까요? 이 그림에서 찾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책상의 수와 학생의 수. 책상이 1개이면 학생이 2개라는, 책상이 2개이면 학생이 4개라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 관계죠? 곱하기 2를 하면 나오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음 2번.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떤 규칙으로 자동차 로봇을 조립하고 있나요? 네.
사각판 한 개에 바퀴 두 개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규칙과 사회에서 규칙이 달라요. 사각판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바퀴의 수는 몇 개씩 늘어납니까? 네, 두 개씩 늘어나게 되죠. 사각판 하나에 바퀴를 두 개씩 붙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퀴 수와 사각판의 수가 서로 간에 대응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각판의 수 곱하기 2는 바퀴의 수가 되기 때문에 대응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세요인데요. 우선 영상을 멈추고 수학책 뒤에 준비물 5 붙임딱지를 떼세요. 붙임딱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다 붙이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선생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가 있었죠. 4개까지는 보여줬어요. 교과서에서. 5개? 이런 식이겠죠. 6개? 7개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10개도 붙여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10개를 다 붙일 필요가 있나요? 붙이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각판이 10개일 때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습니까? 사각판과 바퀴 사이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사각판이 하나일 때 바퀴는 2개, 사각판이 2개일 때 바퀴는 4개, 사각판이 3개일 때 바퀴는 6개. 어떤 대응 관계가 있죠? 네, 곱하기 2의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판이 10개일 땐 바퀴는 몇 개일까요? 네, 금방 구할 수 있죠. 뭐 사실은 다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개라는 걸.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수학책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의 3배입니다. 뭐 예시입니다. 다음 3번.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꼭 수가 아니더라도 물건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젓가락의 개수와 숟가락의 개수. 보통 우린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에 젓가락을 몇 개를 쓰나요? 2개를 쓰죠. 그럼 숟가락이 하나일 때 이러기도 하지 말고 젓가락은 2개가 됩니다. 그럼 숟가락이 2개일 때 젓가락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되고 숟가락이 3개일 때 젓가락은 6개가 되겠죠.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 겁니까? 곱하기 몇의 대응관계가 있어요? 곱하기 2의 대응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반에 있는 책상과 의자. 책상의 수와 의자의 수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반에 아직 못 와봤죠? 네, 하지만 4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책상이 1개이면 의자도 1개, 책상이 2개이면 의자도 2개, 책상이 3개이면 의자도 3개. 일반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책상이 4개면 의자도 4개 라는 대응관계가 있죠. 이건 뭐예요? 곱하기 1의 대응관계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와 자동차의 수는 4배입니다. 맞나요? 보통 자동차, 일반적인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자동차 하나당 바퀴가 4개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과제는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틀린 곳을 찾아서 클래스팅에 과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틀린 곳을 찾는 건 사진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냥 클래스팅에 직접 적어서 제출하는 거고 익힘책 32, 33쪽은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오타가 났네요. 요거는 틀린 거라고 적으면 안 돼요. 요거는 수학 내용이랑 관계없는 거니까.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 수학책 52쪽에서 53쪽을 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